신통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삼명육통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6가지 신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천안통, 천안,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거, 천이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 거,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숙명통, 전생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신족통, 날아다니거나 벽 통과하는 거, 순간이동, 그리고 이제 누진통, 그건 이제 번뇌가 다 하는. 그래서 누진통하고 전오통, 앞에 거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누진통이 깨달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왜 6가지로 묶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논리적 층위가 다른데, 마치 무슨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을 같은 시험장에 넣어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체급이 다르죠, 체급이. 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추정컨대는 깨달음이 있으면 신통의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깨달음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정도의 추정은 해요. 그거는 이제 구차재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구차재정 뭐 좀 복잡한데, 사선, 사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신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 다음에 멸진정, 무상정, 이렇게 해서 구차정계라는 게 있어요. 구차재정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이런데 밤에 그런 얘기를 쉐리 해버리면 그나마 안 오는데 더 안 옵니다. 그래서 작동원리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신통의 범위부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6개 중에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한다더라. 3가지 밝은 것, 눈깔 이런 뜻입니다. 눈깔, 핵심. 6개 중에서도 더 좋은 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눈을 귀보다 더 높게 보거든요. 이 삼명육통 구조에서는 눈이 더 높아.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그래서 눈이 굉장히, 이 시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그렇지 않아요? 후각이나 뭐 촉각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너무 숙연하면 던진 사람이 죄의식이 생기잖아. 이런 센스 없는 사람들 같은, 이런 몸이 건조한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관세음보살과 관련해서 보면, 수능엄경하고 이런 데 보면 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시각은 직진이에요. 직진. 눈은 직진. 그리고 귀는 전방이거든요. 사실 전방이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눈은 8방이고 10개로, 우리 방위를 10개로 나누면 눈은 뒤통수를 못 본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자, 봐봐. 이렇게 해도 요 바로 뒤에 사각이 나오는 거죠. 사각지대가. 그렇지 않아? 돌려봐. 안 돌려봐서 그렇지, 돌렸는데 사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런데 귀는 다 된다는 거죠. 귀는 전체가, 뒤에 소리도 들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누가 욕하는 소리 잘 듣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이 막혔을 때 눈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귀는 소리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싸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딴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거 이제 듣고 아니 이러면서 많은 거 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은 변비 환자다. 뭐 이런 게 있잖아. 변비인가 보구나. 이렇게 심하게 하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귀에 대한 생각이 또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건 이제 관세음 보살할 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의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잘 보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귀 중심이 있고 눈 중심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아무튼 강렬한 건 눈이에요.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 거 있는데 아이고 뭐 얼굴은 뭐 몇 년 못 가고 성격이 중요한 거고 뭐 음식 솜씨가 중요한 거고 뭐 이랬잖아. 음식이나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시작점에서 다르지. 시작점에서 다르지. 내가 전에 그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 공부는 성적순이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전부는 아닌데 99%지. 전부는 아니야. 99%야. 99%. 그리고 공부도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99%야. 99%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50% 미만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걸.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동의하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더 역겹거든요. 그냥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하고,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먹고 살기 편한 거는, 인생 살기 편한 거는 미녀는 괴로워 영화에서도 나왔잖아. 그런데 뭐 성격이 좋아야 돼요. 뭐 어쩌고. 성격 좋은 거는 만나보면 알 수 있는데 인물이 안 되면 아예 만나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문제지. 만나서 한 1년 살아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맞아. 거기까지 안 간다. 거기까지 안 간다. 그게 비극이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이다 어쩌다 하는데 아니 현실은 현실인 거야. 그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하려고 해야지. 살 안 빼도 우리 딸은 이뻐. 네 딸이니까. 딴 사람은 자기 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이쁜 거야. 바보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지. 근데 딴 사람은 고슴도치가 아니거든. 그게 문제야. 그게. 안티 또 더럽게 늘어났다. 그래서 일단은 비주얼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그게 부정 대상이라고 보진 않아. 하지만 그건 그거라고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걸 세야지. 외모나 돈이나 공부나 다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평가가 그런 쪽에서 딱 들어가 버리는데 모든 사람이 평가가 그거는 그대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또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지라고가 우리 같은 사람의 주장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고 선택지에 불과해.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봐도 아무튼 눈이 중요해요. 눈이 중요한데 눈으로 어디까지 천안이 어디까지 되냐면 범주는 멀리 있는 거를 보고 벽 너머를 봐요. 벽 너머를 봐. 그리고 공간과 관계없이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 눈으로 보면 멀리 떨어진 거는 못 보지. 아니 보여도 못 봐. 왜?
이게 빛이 전달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1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야, 지금 내가 못 봐. 100만 년 걸려. 지금 보기 시작해서 100만 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부처님을 보고 싶냐?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500광년 떨어진 데서 지구의 빛을 보면 거기에 부처님이 있어. 2500년의 과거가 그 안에 있다니까. 이게 시간이 섞여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왜? 그게 100만 년 된 것도 있고 200만 년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50만 년 된 것도 있고, 그 우리가 보는 순간에 걔는 그 자리에 없어. 이동했다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가 보는 태양은 5분 전 태양이에요. 우리는 현재 태양을 볼 수가 없어. 5분 전 태양만 보는 거야. 우리 눈으로는. 가면 얘가 다르지. 가면 얘가 다르지.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멀리 떨어지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성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는 시간을 넘어서는 무언가 초절적인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들, 그러니까는 작은 것도 봅니다. 이거 명상할 때도 이런 거 나오거든요. 명상하면 이런 체험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조회수 올라가도 이게 진흥원 거라 내게 요즘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이거 내 거에서 털어야 되는 거 아니요? 진흥원 분들이 실시간으로 본다던데. 큰일 났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명상할 때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명상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모이면 시각을 자극을 해요, 내면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게 현재냐는 거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유자재로는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느끼는 건 되는데, 경험은 되는데 자유자재로는 절대 안 돼. 몰라. 절대는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뭐냐면 남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단계까지 못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신통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게, 불가능해서 회의가 아니고 되긴 되지만 보편성이 되느냐의 문제 때문에 회의적이에요. 제가 과학과 유사과학의 차이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과학이면 7, 80%는 동일한 걸 먹었을 때 동일한 효과가 나와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 30%만 그 정도 효과를 가졌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추술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백스텝으로 쥐 밟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는 사기냐? 사기가 아니고, 로또는 거의 매회 당첨자가 나와. 그런데 왜 로또를 사지 않느냐? 너는 왜 로또를 사지 않느냐? 그 당첨자는 내가 아닐 것 같으니까. 당첨자가 없어서 아니야. 이거는 야바우가 아니야. 야바우는 컵 3개를 놓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해도 안 돼. 내가 선택하지 않은 데서 공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로또는 사기가 아니야. 단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신통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된다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유의미하게 무언가 결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 입으로만 구단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체험했대. 체험한 걸 객관화시켜서 보여줘야지. 그래서 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는 신의 소리를 듣는데, 무당도 그렇고 저 기독교에 뭐 이렇게 뭐 많아, 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나오는 게 중요하지. 나와주면 경기 끝이거든. 그런데
전 세계 수십억의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시절에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 우리는 모두가 카메라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외에 CCTV까지 치면 진짜 엄청난 카메라가 차량에도 다 붙어 있고 지금. 그게 무슨 뭐 몇십억 대인지 100억 대가 넘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걸어 다니면 하루에 CCTV에 찍히는 게 보통 하루를 걸어 다니면 60에서 100번 찍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동선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걸 했잖아. 개 어떻게 움직였어? 이게 나오죠. 안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잡으려고 하면 쫓아가죠. 현재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찍히느냐? 그렇게 숨어 다니기도 힘들겠다. 말은 해야 되고 찍히지는 않아야 되고 미치겠지 자기도. 이게 무슨 그리고 우리의 그 주술이 있잖아. 그걸 하면 나와줘야 되는데 주술 어렸을 때 그 주술 용어 안 써봤어? 그 주술만 하면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이것처럼 비슷한 주술이 우리에 한번 있었어.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를 하면 나와줘야 되거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렸을 때 경험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진짜 많이 했는데 명상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게 진짜냐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어요. 진짜가 아니면 허상이거든요. 허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환자지. 제가 늘상 얘기한 환자도 봅니다. 환자도 봅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그래서 눈을 그렇게 제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뭔가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눈을 떠도 보인다. 이 얘기를 하거든. 눈을 감았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떠도 보여. 떠도 보이는 거는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의식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판단할 때 눈을 뜨고 감고를 해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진짠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벽 같은 게 벽을 너머를 보면 벽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깨우러 들어왔는데 나 시계 맞추고 일어나는 사람도 아니고 귀찮아. 그때는 잠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게 보여요. 깨우러 오는 게 보여. 그래서 노크를 할 때 문을 두드리거나 문 손잡이를 잡을 때 그게 그대로 보여. 그래갖고 그게 돌아갈 때 동시에 돌아가면 진짜야.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책을 본다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 책이 덮여 있으면 글씨를 볼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 장이 펴져야만 보는 거잖아. 근데 책도 되고 이게 쪽지 같은 거 접혀 있어도 돼요. 그러면 그게 그 부분만 이렇게 쫙 당겨지면서 그게 밝아지면서 그 부분이 보여. 그러면 그거는 페이지를 확인했다가 나중에 뽑아서 열어보면 돼. 그러니까 검토가 가능한 거지. 신기하긴 한데 마땅히 쓸모가 없다는 거. 이게 컨트롤이 되면 기업 정보를 빼내겠다는 생각이 되는 거야. 뭐 중요한 정보들을 다 할 수 있다. 컨트롤이 안 되더라니까. 그리고 이게 비슷한 게 그 KGB나 그런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실패했거든. 안 돼서 실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전혀 허황된 거였으면 그런 단계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뭔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이게 컨트롤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런 거잖아. 안정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정도에서 안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해도 그게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랜덤이야, 랜덤. 랜덤. 그래서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하는데 인도는 된대. 그게 뭐 자유롭게 된대.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록에 나오는 사람 말고 동남아나 이런 데도 뭐 저기 뭐 아란이 됐다는 둥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는 사람 한 놈도 없어. 우리나라 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스님이 타심통이 있어서 상대 마음을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슨 풀 뜯어먹는 놈 소리를 하나. 내가 그 스님을 아는데 뭔 씨. 내가 가도 뭐 나한테 낚이던데 뭔 이러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참았지. 우리는 교양인이잖아. 교양인은 상대가 너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싸움이 나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타심통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으로 막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다. 특히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더 랜덤이에요. 제가 말할 때나 이런 거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버라이어티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사실 눈치 보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중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많으면 내가 더 잘한다니까 진짜. 제가 대학에서도 제일 좋아했었던 과목이 교양 수업 200명씩 때려받고 하는 그런 수업 되게 좋았었어요. 그럼 우리 걸어다니면서 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열심히 못하고 있느냐, 숫자가 적어서 그래.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타심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고 찍어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무당 얘기했을 때처럼 사실은 찍어오는 거예요.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거울에 사물이 비추듯이 나를 균질화 시켜가지고 그게 상대의 파장이 찍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심통과 관련해서는 그게 되나 어쩌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이날 이 시간에 네가 뭔 생각할 거를 안다. 아니 그냥 주장이야 주장. 주장이야 놀래지 마. 주장이야 주장. 주장이야. 그런 식의 썰들이 있는데 가능하겠나?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관련 조건들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돼요.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지를 알고 싶으면 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넣고 내 주변 데이터를 100%다 넣을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수준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읽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거기에 변수들이 있는 거죠.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까지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대응 관계로 읽을 거예요. 저는 근데 저 타심통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천안 되는 거, 천안 쪽하고 이 귀 금방 됩니다. 이 눈하고 귀는 진짜 금방 돼요. 그리고 감쪽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적인 이적과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게 향내가 진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록에도 나와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 세조가 오대산에 행차를 했다. 안 그러면 저 금강산에 행차를 했다. 감로가 내리고 산에 향이 진동했다. 기이한 향기가 진동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봐.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뭐 현상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공감되는 거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냐, 이러면 뭐 이슬이 내린다. 감로가 내리는 거는 저는 이슬로 생각을 하거든요.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운무 같은 게 껴서 이슬이 좀 맺히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었겠나.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제가 신비주의자긴 하지만 저는 합리주의자예요. 그리고 불교는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신통도 다 인과 안에서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인과를 넘어서는 거는 없어. 단지 여러분들은 일부 인과만 알고 있고 신통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특수 인과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특수 인과까지를. 그리고 그런 거는 현대에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컴퓨터가 망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사를 불렀어. AS를 불렀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고쳐내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은 그 관련된 특수인과를 아는 거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인과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심이 잘 안 되는 거는 명상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저는 그래서 뭘 찍어 올려도 찍을 사람이 없어. 혼자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향이 진동하는 거는 이렇게 뭐 세조가 행차하고 이럴 때 향이 진동했다. 그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고 명상할 때는 감각기관의 후각 쪽을 건드리면 특이한 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향이 아니고 이 안에서 감각이 조절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식의 향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해. 그래서 사실 타심을 정확하게 판단은 경험치 자체가 뭐 부족해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찍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실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다 돼. 이제 통밥이지. 저놈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조금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분위기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 생각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야, 과부하 걸려고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전파를 잡는 거죠. 저 사람 거를 땡기는 거고 이거 파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살아있을 때도 그냥 해. 지금도. 언제 하냐면 다중 대화할 때. 카페 같은 데 가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잖아.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웅성웅성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지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앉아서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 그 소리에 내가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소리만 들리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찍어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타심통. 전생을 아는 숙명통. 근데 전생을 알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그 결과로 지금 존재하는 건데 그걸 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바뀌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재밌는 게 전생과 허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러는데 느낌이 약간 달라요. 확 옵니다. 이거 뭔가 좀 어떻게 보면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질적으로 다른 느낌들은 와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해줄 시간이 없네. 안타깝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이걸 도대체 몇 주를 울고 먹는지 모르겠다. 또 누가 또 댓글 그렇게 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싶으면 맨날 물 타가지고 시간 끈다고 얘기만 좀 간략하게 하면 될 건데 꼭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 혼자 다 하다가 진도는 안 빼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신통에 대한 이야기 남은 거 오늘 뭐뭐 했지? 천안하고 타심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3개 누진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몰라. 그거는 얘기를 하면 이제 깨달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그런 걸 하는 게 정당한가는 잘 모르겠어. 전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전생은 존재하느냐,
그리고 전생이 존재하면 우리에게 의미가 존재하냐? 에 대한 것들, 의미부여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